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예상대로 잘 보셨습니까?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얘기했었죠. 한국사 시험지를 딱 들춰봤을 때 보기 지문이 간략하다. 그럼 어떻게 풀라고요? 딱 직관적으로 뚝뚝뚝뚝 낙서도 하지 말고 뚝뚝뚝뚝 풀면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와 총평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난이도는요 합니다 하고요 95점 이상 맞아 주셔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 실제 이 시험은요 95점 맞아도 좀 안 좋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100점이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95점 이상이면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능하긴 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쉬웠냐를 봤을 때요. 한국사 기본 틀 안에서 그냥 대형 주제 속에서만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한 보기 지문 역시도 아주 간략하게 꼬지 않으면서 너무나 난이도가 쉬웠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특징은 지역사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지역사 문제를 보면 6번, 15번, 16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6번은 강화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5번은 공주 지역이, 그다음에 16번은 연해주 지역이 나와서 이 지역사 문제가 20문항 중에서 3문항이나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역사 문제가 다수가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또 선생님 지역사 안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들 풀어봤잖아요. 어땠어요? 지역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 그냥 그 내용 속에서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 외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는 한국사는 기본 틀 안에서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사가 난이도가 쉬워져 버리게 된다면요. 한국사에서 격차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사에서 남들이 95점, 100점 맞을 때 내가 85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 시험은 쉽지만 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총평하면서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설을 할게요. 쉬었으니까.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청동계의 가장 대표적인 바위 그림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바위 그림하면 딱 두 개가 있다.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이 있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고령, 양전동, 이게 장길이 암각관대 양전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양전동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심원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쪽을 기하학적인 바위 그림. 그 다음에 사실적 묘사, 멧돼지, 고래 등이 딱딱딱딱 보인다. 그게 뭡니까? 요 울주, 반구대, 암각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엔 4번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가 원래는 여진족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 기구였다라는 거. 자, 누구 때 만들어진다? 중종시기 때 이렇게 만들어졌죠.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삼포 외란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게 비변사가 된다. 허나 이런 비변사는 양난을 거치면서 점점 강해지고 결정적으로 명종 때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처럼 되더니 양난을 거치면서 더더 강해지더니 세도 정치가 되면 더욱 강해져서 최고 정무기구로 변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비변사와 관련이 있다. 변방을 담당하는 비상기구. 자, 삼군부는 우리가 한 번 나오죠.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를 부활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상서성은 고려의 이성육부에서 그 상서성이고, 그다음에 집사부가 나왔네요. 집사부는 신라 시대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 밑줄 친 이 나라. 자,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라는 거. 말갈이 나와 주셨고,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은데 모두 토인을 촌장으로 삼는다. 말갈족이 다수 소수의 지배층의 고구려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던 곳은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해를 뽑아보면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했죠. 4번이 정답. 이건 누굽니까? 9세기 선왕 시기에 지방행정제도를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고, 자, 신라종 그다음에 구서당 십정은 신문왕 통일신라 영락 광개토 대왕이 된다. 뭐 이거 틀린 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다음 업적이 있는 왕 아예 그냥 다 줘버렸어요. 세종대왕이 되겠죠. 농사직설 우리 풍토 우리 교에 맞는 농사책. 그다음에 사군육진 개척했네요. 여진을 몰아내고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선 전기와 관련이 있다. 자, 담배가 나왔습니다.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죠. 상품 작물이고요. 조선 후기 금난정권 폐지. 금난정권 폐지는 정조 시기였죠. 신해통공.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그다음에 전분육등법을 처음 시행하기 위해 의견을 묻는 관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공법이죠. 공법 실시를 위해서 이런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세종의 업적이다. 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는 유생.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정조 시대 때 신해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정조 시대 때 진산선비 윤지충이 어머니 신주단지를 불태워버린 사건. 그걸로 정조 때 박해가 일어났으니 그게 무슨 박해? 신해박해가 된다는 것.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3번. 그다음에 5번 갈게요. 밑줄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 이거 뭐 끝나지 뭐. 왕이 신돈에게, 신도는 언제 나와요? 공민왕 때만 나오죠. 자, 그리고 신도는 힘 있는 자들이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고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관청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전민 변정 도감이 되겠죠. 전민변정도감.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은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를 반복했던 기구가 되겠죠.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건 공민왕 때 신돈이 운영하면서였다라는 것. 참고로 원종 때 만들어지고 충렬왕 때 만들어지고 공민왕 때 만들어진다. 전민변정도감은. 자, 그러면 이거는 공민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민왕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자, 원래 정동행성은 충렬왕 때 일본 원정기구로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몽골과의 연락기구화가 되는 게 저 정동행성이고, 결국 공민왕은 이 사법 기능을 갖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면서 이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사심관제도 신라왕 김부를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은 태조 왕건이죠. 자, 누굽니까? 광덕, 춘풍, 광종. 최승로가 나오면 성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2번. 그다음에 6번 볼까요? 이게 지역사 문제죠. 지역사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강화도에 고인돌 겁나 많고 그다음에 고려 정부는 이곳으로 천도해서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우리가 몽골의 침입 어떻게 공부했어요? 몽골의 침입하면 1, 2, 3, 5차 침입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차 침입은 박서의 귀주 항전이 있었고 2차 침입과 관련되어서 강화도, 천도, 그다음에 처인성 전투, 김윤후, 그다음에 3차는 문화재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문화재 하나는 만들어지고 하나는 불타기 시작한다. 불탄 거는 황룡사 구축 목탑이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팔만대장경. 그다음에 5차 침입은 다시 김윤후 충주성의 방호 별감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강화도와 관련된데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사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강화도 그렇죠. 어디가 정답 되겠습니까? 요거는 2번이네요.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갔었죠. 자, 완도의 청해진, 그다음에 탐라 총괄물은 제주도, 그다음에 거문도가 되겠죠. 정답 2번. 그다음에 7번 다음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자, 이거는요. 개항 이후 뭘 추진한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부 조직으로 뭘 두었대요? 12사를 두었대요.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 저는 이거 꼭 연도까지 외우라고 얘기했었어요. 1880년 통리 기무 아문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 있고요. 삼정이정청은 진주밀란 임술농민봉기와 관련 있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부서가 되겠고, 군국기무처, 이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 개혁과 관련이 있겠네요. 1차 가보 개혁. 그래서 정답 4번. 참고로 통리기무하문 12사를 폐지하는 인물이 있죠. 흥선대원군. 이모군란 이후에 재집권하면서 흥선대원군이 폐지를 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 사건 발생 이후 있었던 사실입니다. 노비 만적 나왔어요. 노비 만적. 여러분들 만적의 난은 누구 때 일어나요? 고려 무신집권기 누구 시기? 최충헌 시기에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최충헌 이후. 네, 자 정방 설치가 되겠네요. 정방 이거 누가 설치합니까? 최우가 설치를 하죠. 그래서 1번이고 동북구성의 축조가 되는 건 이건 예종식이죠. 예종. 윤관이 별무반을 만드는 건 숙종. 그 다음에 예종 때 동북구성이 축조가 된다라는 것. 노비안건법 광종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이게 이어져서 고려 때 무슨 제도로 계승이 된다. 태조 왕건 때 실시된 긴 제도로 계승이 되는 거죠. 자, 8번에 1번 이거 5초짜리 문제. 그 다음에 9번. 자, 그는 양반전을 지어. 아니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양반전 지었다. 그럼 누굽니까? 연암 박지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나 선박의 이용에도 주목하였다. 연암 박지원. 그러면 박지원. 자, 2번이죠. 관홍소초에서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한전제는 토지 소유 제한이죠.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한전제. 이게 박지원의 한전제고, 참고로 성호이익의 한전제가 있었죠. 그건 뭘 두자? 매매를 할 수 없는 영업전을 두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고요. 자, 효종의 북벌운동을 지지하였다. 이건 서인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건설을 위해 거중기 정약용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네요.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정복의 동사 강목하면 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이 목차를 배웠었잖아요. 단군조선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 배우고 그 다음에 마한 배우고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배운다. 이게 체계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안정복 9번에 2번. 그 다음에 10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왕입니다. 다 줬어요. 김흠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냥 김흠돌 보면 신문왕으로 가야지. 신문왕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신문왕은 숫자 9.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식정 국학. 그래서 뭐 1번 국학을 설립했다. 자, 불교를 공인했다. 이거는 법흥왕이죠. 2차 돈의 순교로. 그 다음에 여기 독서 삼품과죠. 독서 삼품과를 실시했다. 이거는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원성왕. 자, 그 다음에 이사부 우산국. 이거는 지증왕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가나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나마 이게 제일 복잡스러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왕이 보병 기병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왜군이 퇴각하였다. 5세기 인물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백제왕이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여기서 가야는 대가야를 얘기하죠. 신주 군수 김무력 나오네요. 김무력은 김유신의 할아버지. 나아가 교전을 버렸고 백제왕을 죽였다. 자, 요 백제왕은 누굽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성왕이 되겠죠. 6세기 성왕. 그래서 여기는 6세기 백제 성왕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자, 보기 지문 까다롭지도 않았습니다. 자, 일단 1번 낙랑군을 몰아냈다. 이 낙랑군을 몰아냈다는 지문, 보기 지문은요 맨날 나와. 이거는 4세기 누구? 미천왕이죠. 그 다음에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거는 6세기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 법흥. 자,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던 건 645년 7세기로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왕은 4세기 누굽니까? 근초고왕이 되겠죠. 근초고왕. 자, 그래서 요거 보면 누가 들어가면 된다? 2번 6세기 법흥왕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왜? 자, 성왕과 파트너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 진흥왕이었으니까 팀 플레이 하다가 팀 킬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법흥왕이 들어가면 된다.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었어요? 이거 뭐하러 읽어? 남만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나왔어요. 무관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105인 사건이 나왔습니다. 105인 사건은 1911년 신민회 국내 지부가 다 해체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단체 뭐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신민회 비밀결사였죠. 자, 3번 신민회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였다라는 것. 뭐 참고로 신민회의 교육과 관련되어선 지어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것도 참고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난이도에선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 만민공동의 독립협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그 다음에 광주항일 학생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는 민족유일당운동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되겠죠. 설마 신민회 신간회 뭐 들리진 않았죠?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밑줄 치는 왕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원익이 나오면 광해군과 이원익이 나오면 뭐다? 대동법이다 라고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히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원익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방남 나와주네요. 그러면 이 왕은 누가 된다? 이 왕은 광해군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해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건 대동법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가 될 건데 별도의 관청을 만든대요. 자, 이 별도의 관청 이게 뭐 대동법 관련 부서 선해청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자, 결론 광해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봐볼까요? 광해군. 자, 포수, 사수, 살수 등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임진왜란 휴전 협상 기간 중에 만들어진 선조가 만들었죠. 훈련도감을 중앙군으로. 그 다음에 조광조 사림을 등용했다. 중종이네요. 물론 조광조를 기묘사화로 날려버리지만 자, 초계 문신제도 정조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야, 니네가 나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거야. 내가 직접 테스트할 거고 그게 초계 문신제도. 이거는 정조. 자, 그러면 요게 되겠네요. 4번입니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체결했다. 이게 광해군의 업적이 되겠죠. 다만 우리는 연습 많이 했어요. 뭐만 개항해 주었다. 부산포만 열어주었다라는 것. 그게 제한된 범위의 무역이 되겠죠. 자, 다시 광해군 때는 일본과 국교가 재개가 된다. 교역이 재개가 된다. 기유약조로서. 뭐만 열어줬다? 부산포만 열어줬다. 아마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4번 이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의정부를 내각으로.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연습했어요? 뭐뭐 부가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했죠. 뭐뭐 부 나오네. 자, 7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도는 23부.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방관이 가진 사법권을 독립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사법부 독립. 그러면 뭐 만들어줘야 돼? 신식재판소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꼬아버렸다? 신식재판부. 그래서 뭐뭐 부가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이다. 자, 그러면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이죠. 3번.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했다. 2차 가보개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은 나라의 근본이라면서요. 교육, 입국, 조서. 그럼 뭐 만들어야 돼? 학교. 그래서 한성중학교도 만들고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한성사범학교도 만들게 된다라는 것. 이건 교육, 입국, 조서 1895년 발표 이후죠. 자, 동문학 이거는 1883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86
6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업학교. 자, 실업학교가 나오면 제가 맨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우리가 실업학교 키워드는 광무개혁뿐 없다 그랬어요. 대한제국뿐 없다 그랬죠. 아마 제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또 지역사 문제죠. 백제는 5세기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면서 수도가 함락되어 어디로 천도? 웅진으로 천도를 했죠. 웅진 지금의 무슨 지역이다? 공주 지역이다라는 것. 아니,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것, 무령왕릉이 있죠. 무령왕릉. 자, 무령왕이 웅진 시대 중흥기를 가져갔던 왕 아니겠습니까? 자, 몽촌토성 어디 있어요? 한강 유역에 있지. 한성에 있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한성에서 요쪽에 있는 게 풍납토성, 요 안쪽에 있는 게 몽촌토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백제의 수도고요. 미륵사지석탑 어디 있어요? 미륵사에 있겠지. 미륵사에 있는데 익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용현리 이건 서산에 있죠. 자, 그래서 공주와 관련되어선 2번이 되겠고, 요 공주 지방과 관련되어선 유네스코 세계 유산 있잖아요. 뭐도 있다? 공산성도 있죠. 공산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이의 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같은 지역사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업회가 나왔습니다. 권업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도 나와 주셨네요. 자, 대한광복군 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이다. 무조건 제가 연도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1914년이죠. 그리고 이후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로 개편이 되는 게 요 대한광복군 정부 어디 있었다? 연해주 지방에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연해주 지방이 될 텐데 여기는 신한촌이었죠. 그래서 정답 3번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막 지역사 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7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는 문종의 넷째 아들이래요. 그 다음에 송나라에 다녀왔어. 그리고 교관 겸수의 논리로 천태종을 만든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의천.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유불일치설 이거는 해심. 내가 해봤어. 유교도 해보고 불교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같다더라. 그러니까 같아. 훗날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요. 백년사 결사는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 신앙의 요새 정해쌍수. 앉아 놀고 먹지만 말고 참선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전 연구도 같이 해라. 정해쌍수 돈호점수가 나오면 보조국사 진울 나와주시면 되죠. 자,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거는 목차가 되겠죠. 속장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장을 만들기 위한 목차가 된다. 대각국사 의천이 숙종에게 형한테 얘기하잖아요. 불경 좀 얻어 달라. 그래서 뭐 하려고? 초조대장경에 주석서를 좀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흥왕사에서 다시 어디서? 흥왕사에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고 결국 교장 다른 말로 속장경을 편찬했죠. 그게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18번 볼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입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립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5년에 거문도 점령 사건. 한반도가 위험해졌죠. 그래서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육일준이 중립론을 펼쳤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면서요. 그러면 육일준이 되겠네요. 육일준 하면 서유 견문을 썼던 인물이죠.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영남만인소 주도한 인물은 이만손. 보빙사 이거 그래서 우리가 훈련 많이 했어요. 민, 영, 익 훈련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네. 자,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조선 책략은 김홍집. 자,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외양일체론은 최익현. 그러면 답이 없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만손이죠. 그 다음에 이건 김홍집이죠. 외양일체론은 최익현이죠. 지금 보면
보빙사의 뭐래요? 일원이었대요. 보빙사를 주도했던 인물은 아니고 거기 같이 들어갔대. 그게 육일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빙사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육일준은요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그게 육일준의 서유 견문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빙사는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되겠고 주도했던 인물은 민영익이 된다라는 것. 따라갔던 인물은 육일준이 된다. 자, 2번. 아니 18번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속어해 속어해서 풀면 그냥 뚝 떨어지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입니다. 자,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 자, 지금 부잣집 털어버려요. 친일 부호에 의연금도 모금하고요. 부잣집도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역자 뭐 한대요? 처단하고요.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선멸전을 단행해서 최후 목적 달성. 자, 이건 뭡니까? 대한광복회가 되겠죠. 대한광복회 박상진, 김좌진이 들어간 대한광복회가 될 텐데 이건 몇 년? 1915년에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뭐 하고 싶었어요? 의연금, 친일 부호 처단하고 의연금 같은 걸 모집해서 해외 독립 기지를 만들고자 했었죠. 이거를 보고 겁나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게 1915년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그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4년 후 의열단을 만들기도 하죠. 밀양 사람 누구? 김원봉과 윤세주가 이렇게 의열단을 만드는 그 배경이 되는 게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셔. 박상진, 김좌진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면 된다? 요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강령이었죠. 23년 신채호 선생이 썼고요.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했다. 이거는 1912년에 만들어진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들었죠. 독립의군부가 된다. 자, 임병찬이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서 창설한 건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있었던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졌다. 정답 3번. 자, 20번 마지막 볼까요? 이 헌법 공포 이후입니다. 재헌국회는 재헌국회 끝났네. 1948년 50총선의 결과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헌법을 만들었네요. 이 헌법을 공포한다.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대요. 1948년 우리가 놀잖아요. 쉬는 날 7월 17일 개헌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있었던 사실. 자,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니까 미군정이랑은 관련 없죠. 미군정은 해방 이후부터 1948년까지니까.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죠. 네, 50총선은 이전이지. 50총선의 결과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반민족 행위처벌법 우리 이거 맨날 외우라고 했잖아요. 재헌국회 활동이다. 1948년 9월 달에 제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 3번.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카이로 회담 최초의 독립 약속이죠. 다만 적절한 시기에라는 용어가 들어왔던 건 194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3번이고요. 자, 우리 2025년 4월 5일 시행되었던 국가직 9급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설하는 것도 뭐 한 30여 분이 걸리지만요.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푼다면 아니면 뭐 실제 시험장에서 풀었다면 이 정도 문제는 5분, 6분 요 정도 선에서 좀 끊어줘야 다른 과목의 시간 어떤 투자분이 좀 많을 것이다. 앞으로도 뭐 한국사는 이렇게 계속 몇 번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계속 또 이게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 잊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